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급체 위경련 비방 살펴보겠습니다. 행복한 생활 이야기. 오늘 이야기할 이미지입니다. 위장의 크기는 자기 주먹 2개 정도의 크기인데 이렇게 팽만해지면 급체 위경련 현상이 나타납니다. 속이 더부룩하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제 발음은 항상 혀가 좀 짧은 소리가 나죠. 자막을 이용하면 정확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화권 253쪽에서 258쪽까지 펼쳐진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100번째 이야기는 급체 위경련 비방, 즉 3가지의 그 원인과 치료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급체 및 만성 소화장애의 진단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위장대동맥이 굳거나 혈류가 느리면 눈동자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 눈동자의 흰자위, 검은 동자 말고 흰자 가까운 부분을 살펴보면은 그 가까운 부분이 푸른 빛을 띠면 위장장애, 위 복부 팽만감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눈의 흰자위가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황색 기운, 노란 기운을 띠면은 이거는 만성 위장장애, 즉 감까지 이상이 생긴 황달증세의 형태입니다. 세 번째, 흰자위가 이렇게 붉은 빛을 띠면 이거는 안압이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안압이 높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 어린이 위장장애는 요 검은 눈동자 있죠. 눈동자 요 가까이 부분이 푸른 빛을 띠면은 이 만성 이미 체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거의 중증에 해당되죠. 흰자위가 녹색 빛이나 푸른 빛을 띠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하다, 혹은 전신에 힘이 자주 빠지고 무기력하다 그러면 그 원인은 급체, 체한 것이 위에 걸려있거나 위장장애 현상입니다. 두 번째, 자, 이 급체 소화장애는 위장이 팽창한 문제에서 생겨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 새벽녘은 이 사망사고를 부를 수 있는 시간대가 바로 새벽녘입니다. 우리가 저녁을 먹었으면 정상적으로 먹었으면 위가 연동작용 주물럭주물럭해서 이렇게 해서 12장을 이렇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급히 먹거나 빨리 먹거나 큰 걸 먹어요. 과식을 하면 요 큰 음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위산이 막 갖다 퍼붓죠. 위산이 퍼부으면 이 음식이 산화되지 않고 썩어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는 낮 시간대에 비해서 위장의 움직임이 3분의 1로 거의 정지에 가까울 정도로 느슨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사망사고로 잘 이어집니다. 세 번째, 따라서 잘밤에 과식을 하거나 폭식, 속식을 하여 큰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면 위장의 염산과 만나서 부패하면서 가스를 발생시켜서 배를 잡고 복부 팽만감을 이렇게 더부룩하게 만들게 됩니다. 네 번째,
그래서 위장의 일부분의 연동작용이 느려지거나 정지하는 것이 바로 위경련 급체 현상입니다. 세 번째, 급체의 증상과 소화장애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가 이게 펑펑해지면은 결국은 간을 짓누르고 췌장을 짓누르고 급기야 위에 있는 가로막, 이 가로막까지 움직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호흡이 가쁘고 답답하게 느껴지죠. 자, 첫 번째, 초기에는 약간 헛배가 부르고 속이 더욱합니다. 두 번째는 복부가 이제 서서히 평만해지면서 서서히 트름이 나올 듯 말 듯 끄끄하죠. 세 번째, 서서히 이제 뇌압이 높아지니까 머리가 무겁고 명치 부위가 아픈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제 가슴이 점점점 더 답답해지고 숨쉬기가 곤란하거나 전신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얼굴이나 머리에 이제 서서히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물체가 흐려 보이는 등 대사 장애가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이제 얼굴의 피부색이 백지천처럼 하얗게 변하며 전신에 힘이 빠지고 맥박수가 자꾸자꾸 증가합니다. 일곱 번째, 이제 위장이 굳어 맥없이 이제 쓰러지거나 혼수 상태에 빠지는데 그냥 두면은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여덟 번째, 특히 새벽녘 급체 사고는 사망 사고로 이어지므로 빠른 시간에 위장 대동맥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을 떠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응급조치 첫 번째 급체 비방은 바로 뭐냐? 이 막혀있는 위장 대정맥과 목의 대정맥을 열어야 됩니다. 위장 대정맥을 여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위장 대정맥까지 전부 굳어 있게 됩니다. 굳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엄지와 검지를 가지고 이렇게 목 쪽에 이렇게 쭉 잡으면 정상적일 때는 아무리 눌러도 안 아파요, 이렇게. 근데 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요게 핏대 여기에 단단하게 파이프처럼 굳습니다. 그래서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을 6에서 8cm 정도 버린 후 쇄골, 요 양쪽 뼈 있죠. 쇄골뼈 안쪽에서 등 쪽으로 이렇게 누릅니다. 이렇게 눌러요. 갖다 대고 살짝 누르면 단단한 대정맥이 만져집니다. 즉 힘줄처럼 만져지는데 그걸 누르면 아프게 됩니다. 이 단단한 부분이 바로 대정맥인데 이게 핏대입니다. 핏대가 서면 죽는다죠. 그래서 위장장애는 핏대가 서게 됩니다. 정상적일 때는 이 부위를 아무리 눌러도 아프지 않고 부드럽고 간지러워요. 그런데 급체나 체기 위장장애 있을 때는 이게 쇠파이프처럼 단단하고 만지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픕니다. 아프다는 이야기는 의미는 뭐냐? 핏대가 서 위장대동맥이 굳었기 때문에 위까지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아플 때까지 계속 눌러줍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는 눌러서 막 30초 이상 계속 울리세요. 울리면 저절로 툭 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응급조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만 해도 사람이 목숨을 잃지는 않게 됩니다. 두 번째, 급체지압 비방 두 번째입니다. 가벼운 위장장애의 지압법이에요. 자, 바로 뭐냐? 등 두들기입니다. 등을 두드려서 위장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척추는 등뼈 척추는 신경조직의 통로인데 이 통로에 위장, 폐, 간, 췌장, 가로막 모든 기능이 지나가죠. 세 번째, 급체나 위장장애가 있으면 그 해당되는 신경조직의 혈류가 내려서 차단된 장기의 척추 부분이 아프게 됩니다. 따라서 흉추 3번 여기를 톡 치면 여기는 그렇게 안 아파요. 그 다음 4번을 두면 여기가 막 무진장 아픕니다. 그럼 가장 아픈 이 부위가 지금 이미 뭐냐? 움직임, 혈류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4번을 계속 위치를 동동동동동 이렇게 도르륵 두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터임 둘둘 하면서 안 아프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 위치를 두드립니다. 4번 위치에 두드리겠다. 안 아프면 5번, 그 다음 6번, 7번 정도 내려가면 거의 위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4번 부위가 가장 아플 텐데 아프지 않을 때까지 등을 톡톡톡 두들겨서 그것이 다 4번이 다 아프지 않으면 5번, 6번, 7번, 8번 정도 내려가면은 덜 하면서 큰 털이 나면서 위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속에 걸렸던 체기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급체 비방 이제 가장 효과 좋은 게 바로 이 세 번째 힐루 손딱이죠. 이게 딸점입니다. 급체로 비명을 달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손 모두 다스려야 됩니다. 첫 번째 먼저 중지 손가락 위장 주위의 모든 혈을 뻥 하면 따줍니다. 이때 여기서 염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먼저 이 플러스 요 손톱 요 끝부분 있죠. 요 부분을 따주고 피를 최대한 짜내줍니다. 손을 쭉 훑으세요. 이렇게 짜줍니다. 최대한 짜줍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 한 5분 정도 쉬어도 좋습니다. 가를 따줍니다. 가를 따주는 건 뭐냐, 이미 핏대가 썩어 내압이 높기 때문에 발로 피를 쭉 내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지간한 급체나 위경련은 다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따다 보면 특히 요 다사 요 부위에서 이런 농백혈이 나오면 피가 나올 때까지 짜주면 좋습니다. 자, 이때 이 플러스 요 소상혈 말고 요 손톱과 요 첫 번째 마디 중앙 여기 이 원을 따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사에서 농백혈이 나오기도 하고 특히 또 새끼손가락 여기서 또 분사 피가 막 솟구치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 짜주는 게 좋습니다. 따고 난 뒤에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핏대를 계속 지압하고 그다음 위장이 움직이게 하려면 가음막이 움직여야 되겠죠. 이때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하면서 가음막을 움직여서 위장을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주면 급체 위경련은 대부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비방이니까 널리 알려서 위장장애로 인해서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생활 이야기.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 겨울철만 되면 손가락이 막 저리고 손 굴신하기 힘들죠. 심지어는 손가락이 이렇게 하얗게 피가 안 통해서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피까지 통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야기 마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강의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1번째 강의는 손가락은 저림. 왜 손가락이 저리느냐? 겨울철 하얀 손가락이 되는 원인과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현상이 바로 걸로미 현상 때문입니다.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건강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